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주식 현미경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주식 현미경 계속 올라온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영상을 보면 제가 원래 주식 현미경은 특정 종목을 한 종목을 제가 분석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종목을 딱 분석해 드린 영상이 최근에 제가 많이 안 올렸어요. 우리 그 부사장님이 그 역할을 많이 했죠, 시종일관에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워낙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나 전력망 관련 종목들을 웬만한 종목들을 거의 이야기를 제 눈에 보이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종목들을 웬만한 종목들은 다 이야기를 했다 싶어서 한동안 영상을 안 만들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또 보면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 소개를 안 시켜드렸네. 근데 야, 지금 주가를 보니까 굉장히 저평가다. 이 정도면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 생겨서 오늘 오랜만에 주식 현미경을 또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할 덕산하이메탈 투자 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솔더벌 매출 증가입니다.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솔더볼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는 자회사의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서 연결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주력 자회사인 덕산네오룩스의 지분 가치보다도 현재 동사의 주가가 싸다라는 점, 이런 점이 저평가 메리트로 우리가 이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 알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솔더볼,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반도체 칩을 뒤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볼 모양으로 이렇게 납땜이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솔더볼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 솔더볼의 이 크기가 각각에 다릅니다. 다른데 0.1 마이크로미터 미만부터는 마이크로 솔더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동사가 이 마이크로 솔더볼까지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칩에 요 뒤에 패키징 할 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솔더볼을 IO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주고받고 하는 입출력,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점점 예전에는 와이어 본딩을 통해서 많이 이제 IO를 확보를 했다면, 최근에는 솔더볼 적용 범위를 더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 본딩을 조금씩 줄이고 솔더볼 쪽으로 계속 지금 IO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패키징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더볼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은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함께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요 흐름에 동사의 실적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더볼의 적용, 모식도인데, 여기 보신 것처럼 코어볼이라든지 솔더볼, 여기 보시면 반도체 자체, 이 패키징 자체에만 솔더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여기 기판에도 이 솔더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본딩을 하는 거거든요. 기판과 기판끼리, 그 다음에 기판과 칩끼리, 요때 다 IO를 확보하기 위해서 솔더볼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모든 솔더볼을 덕산하이메탈이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MSB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 솔더볼,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솔더볼 쪽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50%가 넘거든요. 원래 이게 이제 일본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었던 시장인데 덕산하이메탈이 국산화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덕산하이메탈이 일본 기업을 제치고 글로벌 지금 넘버원 점유율 1위인 회사이고요. 이런 0.13 마이크로 미만의 솔더볼 같은 경우는 주력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기판, FCBGA에 주력으로 들어갑니다. 한동안 FCBGA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좀 줄다가 최근 들어서 AI가 떠오르면서 AI 서버 관련 부분의 기판 쪽으로 FCBGA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 마이크로 솔더볼에 대한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고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이 부각되면 또 차량용 전장 쪽에도 FCBGA가 또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이크로 솔더볼의 성장성 역시도 동사의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업적인 환경으로 동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가파르게 작년부터 해서 이제 올해 가파르게 성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OPM 같은 경우도 이제 두 자릿수를 넘겼다, 원래 이제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서 제가 투자 포인트에서 설명드렸던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건데요. 지금 덕산하이메탈의 주요 사업부는 일단 덕산하이메탈, 그러니까 솔더볼 관련 부분입니다. 요 매출이 한 40%가 살짝 안 돼요. 38%고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덕산 에테르시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뭐 하는 회사냐? 특수가스용 용기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특수가스, 그 다음에 특히 수소 관련 이 특수용기는 사실상 독점입니다. 9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원래는 이제 덕산 에테르시티 같은 경우는 NK의 자회사였는데 요걸 이제 덕산이 인수를 하면서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게 덕산 랩코어스. 요게 이제 매출이 꽤 많죠. 사실 이 세 회사가 거의 뭐 매출을 다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덕산 랩코어스 같은 경우는 항법장치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결국은 방산 관련 쪽에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누리호 그쪽에 이제 항법 관련 장치도 납품하는 이력이 있을 만큼 기술력이 좋고요. 유도 미사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공기 관련 부분의 항법 장치의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덕산 랩코어스의 실적 역시도 앞으로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은 덕산 에테르시티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거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이런 트럭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뒤에 여기에 수소라든지 아니면 특수가스, 특히 이 특수가스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를 대체적으로 담아서 이동하는 건데요. 요거 많이 보셨을 건데 여기에 거의 사실상 90%가 덕산 에테르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반도체 특수가스를 이렇게 저장하는 이 탱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역시도 덕산 에테르시티가 국내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또 느낌이 오시잖아요. 반도체 여팡, 디스플레이 여팡이 회복되면 확실하게 특수가스 사용이 늘고 그에 따른 또 이동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특수가스 용기에 대한 주문도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덕산 에테르시티의 실적의 긍정적인 요인이고, 이게 올해부터 실적에 반영된다는 거죠. 덕산 하이메탈의 실적에 옮기 반영된다는 점. 그러면 덕산 하이메탈의 멀티플을 좀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덕산 랩코어스 주요 사업부를 보시면 대부분 방산 관련 부분입니다. 방위산업 쪽에 유도 미사일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우주항공의 항법 장치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쪽 관련 부분의 항법 인프라 관련 부분, 요런 쪽에 지금 발을 들여놓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주 잔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방산사업부의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이 계속 지금 동유럽에서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혜를 동사 역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회사의 실적 역시도 좋아지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자회사의 실적만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핵심 자회사 중에 하나인 덕산 네오룩스, 지금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촬영일자 기준으로 시총이 1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덕산 하이메탈이 덕산 네오룩스의 지분을 한 36%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제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분 가치 자체가 3,600억이에요. 근데 덕산 하이메탈의 지금 오늘자 시총이 한 3,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지분 가치 정도밖에 시총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국내는 아무래도 지분법 이익에 대해서는 많이 할인을 좀 먹이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뭐 지분 가치가 3,600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0% 정도 할인을 준다 하더라도, 뭐 아주 보수적으로 그냥 50% 할인을 준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현재 실적 감안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덕산 하이메탈의 적정 주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임의로 예상을 한 거고요. 2025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한 300억 정도를 저는 예상을 합니다. 뭐 물론 시장 가이던스를 종합해서 제가 이제 유추한 건데요. 한 300억 정도일 거고, 그 다음에 멀티플도 15배면 좀 보수적으로 좋습니다. 어쨌든 기판 쪽이 상대적으로 수혜가 되는 시기가 좀 뒤로 미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멀티플은 한 15배 정도로 설정을 했을 때, 적정 주가는 지금 한 4,700억 정도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더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한 350억 정도 만약에 영업이익이 난다면 멀티플 15배를 준다면 지금 5,250억 정도가 적정 주가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총이 3,600억 정도니까 충분히 업사이드는 위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때
상대적으로 반등하지 못했어요. 근데 핵심적인 이유는 FC BGA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FC BGA 시장이 다시 각광을 받고 최근에 이제 매출 같은 것도 올라오고 있는 환경이라는 거. 그러면 동사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됐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덕산의 메탈 조정 주면 한번 공략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종목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 소개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자마자 바로 매수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공부를 해보시고 공감이 가시면 그때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판단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캐시는 제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